이재명 의원은 이 7만 8천 원 깎고 소환 조사까지 받은 아내에게 미안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통 겪는 아내에게 한없이 미안하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김금식 전 전략실장이 뻔뻔한 거짓말쟁이다. 배우자 식대까지 경기도 법카로 결제한 치졸한 행태.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미안해야 한다. 미안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내에게 미안하다라는 이재명 의원. 개인적으로 미안한 미안할 수 마음이 있죠, 있을 사실. 수야 예. 있겠지만 어차피 이재명 의원의 SNS라는 것은 사실 개인의 어떤 사감을 드러내는 일기장 같은 곳이 아니라 뭐 기자들, 뭐 지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어떻게 보면 공개된 자신의 어떤 언로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아내에게 미안하다. 평생에 걸쳐 한두 번이나 겪을까 말까 한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예의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얼마나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많은 경찰력이 투입되고 있고 정말 낭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더 국민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먼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7만 8천 원 프레임 같은 경우에 저는 이재명 의원이 자기의 SNS에서 이른바 7만 7천 원 사건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데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이라는 것은 원래 그러한 표현이 있고 그것을 자기가 빌려올 때 이른바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표현을 이재명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만든 사실 혹은 뭐 별로 많이 통용되지도 않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이거는 7만 8천 원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사건이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민망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좀 답변이 상식적이어야 되는데 답변이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김혜경 씨가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계속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혜경 씨는 그걸 누가 지불했는지 모른다라는 게 이게 법리적으로 법정에 가서 싸울 때는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받아들이기에는 아 대중을 너무나 우습게 하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 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결국은 골수팬만 남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사람들만 남는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정말 독재를 위해서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부인이 사적으로 카드 유용한 것을 대해서 7만 8천 원 사건이다. 그리고 부인은 전혀 몰랐다는 식의 이러한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정말 골수팬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는 식의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의원의 이런 변명들을 비호하는 사람들 좀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정말 아내가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사건은 혐의가 제기됐고 뭐 수사 기소 여부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최종 재판까지 좀 봐야 될다. 만약에 기소되면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단언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과연 말이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뭐 아직 모릅니다. 박용진 의원이 여기 저희 돌직구쇼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직 뭐 전당대회 결과 뭐 서울 경기도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남았는데 혹여 이재명 의원이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가 된다면 그리고 나서 이 같은 혐의들 뭐 더 나아가 대장동 수사도 남아 있고 뭐 성남 FC 후원금 의혹 같은 문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기소가 될 경우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소위 말했던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당헌 80조가 논란이 상당히 됐던 예.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당헌 80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민주당의 대표였던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혁신안으로 마련됐거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당직자가 그 뇌물수수와 부패 관련해서 그 기소가 될 때 예.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당무를 정지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구제하게 될 때는 예. 윤리심판원에서 이제 그걸 판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뭐 삭제하거나 뭐 개정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이 왜 국민의힘보다 낮아져야 되느냐. 한 사람을 위한 뭐 당원 개정이다. 네, 이런 이제 의견이죠. 그런 뭐 이재명 의원을 위한 논란도 있었던 거죠. 방탄. 그래서 이른바 뭐 위인설법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일단 수정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제1항과 관련해서 이제 당무가 정지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비대위에서 사망을 고쳤잖아요. 네. 그거를 정치적 기소인지 아닌지를 지도부가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서 더 빨리 방탄을 입혀줄 수 있다. 뭐 이런 일각에서 이런 비판 나왔는데 그 이번에 중앙위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저 기자 생활하면서 처음 봤는데 민주당이 중앙위에서 뒤집혔어요. 어떤 신문은 이건 반란이라고 했고 뭐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그조차도 중앙위에서 이번에 부결된 것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결을 호소했던 게 저라서 그러니까요. 예, 그 중앙위원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호소의 글도 써서 지금 당이 이렇게 그 수기와 토론 절차 없이 그냥 찬반 투표만 해서 당원을 개정해 가는 건 옳지 않다. 특히나 그 말씀하셨던 80조 조항도 논란이었습니다만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전당대회, 대의원대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소위 그것도 뭐 팬덤 정치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의 강경한 목소리가 당을 끌고 나가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그 부결을 호소를 했고요. 예. 아마 민주당 창당 역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저께. 중앙위 투표 반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다시 이제 그 지도부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또 새로운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민주당이 한 개인의 이재명 의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박용진이 부정부패 사안으로 논란이 됐는데 박용진이 기소가 됐어요.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거 내용이 파악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박용진이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박용진의 어떤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일을 차단해내기 위한 차단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항을 저는 살려놨기 때문에 이거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 그 이재명 의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는데 부정부패와 뇌물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뇌물과 부정부패 사안이 아닌 그 업무 방해 혹은 뭐 그 직권남용 이런 사안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한테 여러 가지 문제되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근무했었던 고위공직자들 일부에 대해서 직권남용 조항을 지금 막 검찰이 들이대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이른바 사법 리스크 조항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받고 있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예. 자, 갑자기 왜? 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지도부가 서둘러 개인 의견이다라고 차단을 했습니다.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특검법, 장경태 정청래 등 친명계 공동 발의, 당론화, 뭐 패스트트랙 얘기 나왔지만 박홍구 원내대표 저 개인 견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법 관련해서는 원내 지도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아직 있지 않았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그 입법 활동 연장선에서 제출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진성준 수석의 그 발언은 좀 언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